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네. 14일에 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네. 국회가 의결을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홍장원 전 네. 1차장이 네. 12월 6일 날 정보위에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네. 받았는데 이번에 싹 잡아들여서 네. 정리를 하라. 네.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단까지도 네. 받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했죠. 국정원 1차장이 저렇게 허위로 얘기하겠느냐. 예?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많이 인지를 해서 이 판도에 예. 영향을 크게 줬죠. 그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그 사람한테 얘기 제보를 듣고 받고? 제보 받고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처음에는 탄핵 저지, 탄핵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직무정지야. 대통령 직무 정지해야 된다. 나 제보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한동훈 어떻게 보면 노란한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홍장원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신빙성이 흘린 거죠. 12월 6일 날 지난해 12월 6일 날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 네. 뭐 그렇게 해놓고 이 며칠 뒤에 12월 7일 다음 날에는 또 KBS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체포 대상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나에게 밝혔다. 뭐 이렇게 슬쩍 또 바꿔요. 그러니까 네? 여인영이가 그렇게 체포 네. 명단을 밝혔기 때문에 나는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네.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죠. 여인영이가 네. 체포 명단을 얘기했다는 네. 것은 전혀 다른 거고 지금 이것도 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영이나 아직 헌재에 나오지는 네. 않았습니다만은 네. 체포라는 게 아니다. 네. 그 중요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네. 포고령 1호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정치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하라는 것이지 그게 위치 추적이 다 얘기했지. 그렇죠. 여인영도 그렇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가지고 그 위치 추적 좀 알아주세요. 위치 추적과 체포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체포 지시 국정원장 보고 시점도 또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홍장원이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가서 22일 날 있었죠. 그렇죠. 국정원 정무직 회의 때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했다. 뭐 그랬는데 또 그날 오후에는 또 말을 바꿨어요. 예,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 체포 관련 내용은 또 조태용 원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달 8일에 주변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장원이가 나와 내 인격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훼손하는 폄훼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 국조특위에 나가서 내 인격을 걸고 그렇죠. 홍장원한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이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 내용도 오전 오후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 보고를 하니까 고개를 획 돌렸다 하더니 또 다른 진술에서는 보고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방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조태용 국정원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인들하고 부하한테 편지 썼겠어요. 지금 뭐 홍장원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민주당에서 그 공익제보자 비슷하게 영웅시 됐잖아요. 그리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아무도 말을 안 믿어주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홍장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 탄핵 정국이 홍장원한테 완전히 지금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JTBC에서 했던 태블릿 PC 네. 제2 태블릿 PC판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의 입에 따라서 이 탄핵이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홍장원의 제보를 받고 자기를 체포해가지고 뭐 사살을 하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입에서. 그러니까 이 탄핵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홍장원이가 그 기폭제인데 홍장원의 말을 지금 전혀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해버린 거다. 예.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 제1차장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홍장원이가 64년생 그 육사 나오고 이 사람이 불액 요원으로 활동을 했대요. 예? 어떻게 보면 암약하면서 그런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것도 작전하듯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전 두 가지로 추산이 돼요. 하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니까 정치적인 그 흐름을 타서 뭐 좀 하나 해보겠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 난 날도 다음 날 그 홍장원이가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민주당하고 전화해서 좀 잘 해보는 게 좋겠다. 하고 또 자꾸 꼬셨다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야 그건 지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끊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이 바람을 잡는 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1등 공신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잘리게 된 거에 대한 앙심. 예? 국정원 1차장에서 왜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보내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자가 더 강한 것 아닌가. 네. 홍장원이가 양다리를 걸친 것 아닌가. 이 비상계엄 사태가 나면서 이 정권이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것을 가정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쳐서 조태영 원장한테도 이재명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태영 원장은 홍장원이고 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이 국정원장한테 이재명과 만나라고 또 전화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이미 홍장원은 저쪽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추측을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권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윤 대통령하고 척을 졌던 뭐 이성윤 그 과거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조국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반 윤석열 라인에 있던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장원도 64년생이니까 지금 뭐 한 이제 한갑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부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국정원 1차장이 했으니까요. 이 제보가 옳든 틀리든 간에 결정적으로 민심을 돌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탄핵에 있어서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홍장원의 말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특히 체포하라는 거 정치인 그걸 명단까지 줄줄줄줄 자기가 얘기를 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름을 받아 적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자기가 뭐 무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체포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을 했으니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르죠. 이건 김영현 전 장관은 동향 파악을 하고 여인영한테 지시를 한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 지시를 저는 좀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체포 지시를 왜 국정원 1차장한테 하죠? 그러니까요. 체포 지시는 그럼 국정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계엄사령관이나 이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12월 3일 날 뭐 6시경인가 전화해갖고 뭐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2시간 뭐 이후에 그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갖고 전화를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얘기는 이런 방구도 안 나왔다는 것이고 또 그 6일 날 저녁에
한남동 공간에서 한동훈 대표도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내가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홍장훈 말에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이 뇌가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냥 나를 체포하려고 그랬어? 나를 사살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분기탱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홍장훈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묘한 그 윤한 갈등 사이에 폭약 장치를 해놓은 뇌관을 거죠. 그냥 탁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서로 오해를 하는 사이에 체포 사살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 한동훈 얼마나 꼭지가 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단언할 수 없고 제대로 수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이 진상을 좀 규명해야죠. 그렇죠. 네. 홍장훈의 이 발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홍장훈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네. 이런 작전을 편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바로 규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사가 더 급해요. 예. 예, 이런 수사가 더 급해요. 55 대통령 그 경호실에 경비단. 이거 도장 누가 찍었는지 네. 홍장훈이가 이게 증언이 이게 진짜인지 제보가 진짜인지 예.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팩트죠. 근데 지금 정치 공세만 지금 하고 있고 진실보다는 지금 자기 조직 살고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장훈 저 눈매 봐요. 저는 정치적인 야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조태영 원장한테도 홍장훈이가 방첩사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했다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체포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는 받은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태영 원장은. 네. 정치인들 체포하라 네. 그런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어떤 사람한테도 홍장훈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정무직 하면 이제 거기 고위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받은 바도 없고 또 홍장훈이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한 것은 명단을 불러준 것은 체포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동정을 살펴라 그런 지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그렇죠. 예, 보고령을 발표를 했으니까 네. 보고령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를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추적하라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확 부풀려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탄핵에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예, 저런 게 홍장원의 뭐 체포 사살 이런 얘기가 민심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민심이 저런 말 갖고 굉장히 격앙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 이 여론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나쁜 여론, 체포에 대한 그 공수처의 무리수 이런 게 그런데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음모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탄핵 바로 네. 전날, 탄핵 가결 전날에 방통에서 최민희가 누굽니까? 네. 그 위원장인 김어준 불러다가 거기서 김어준 자체도 이게 신빙성은 없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렇죠. 전부 터뜨려버린 거예요. 신문은 대서특필, 언론은 대서특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뭐 북한군으로 유장을 해갖고 뭐 누구는 사살하고 누구는 체포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제보를 받았다니까 아 미국 측으로부터 제보 받았나? 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작전이라는 거죠. 작전. 김어준이가 그랬잖아요. 뭐 주요국 대사한테 제보를 받았다. 주요국 대사라는 게 미국이나 영국뿐이 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민심을 박근혜 탄핵 때도 JTBC의 그 태블릿 PC가 큰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왜 오산의 그 안모선 의원 뭐 최순실 뭐 수조 원어치 비자금 지금 뭐 이번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엉터리들을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저 일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홍장원 이 사람을 빨리 좀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소환해서 그러니까요. 네가 어디까지가 진짜냐.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휴대폰도 압수하고 뭔가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계속 놔두는 거.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또 올라타서 춤추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래서 홍장원의 네. 발언의 진위 여부는 정말 검찰이 조속히 그럼요.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할 네. 사안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네.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이라든가 그 후에 내란죄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수록 뭐든지 순리 정도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도 빨리 뭐 일주일에 2-3번씩 뭐 탄핵 심판 열어가지고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현실이 팩트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홍장원 네. 발언은 이 제2의 태블릿 PC 사건이 아닌가 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예. 자꾸 말이 바뀌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조태영 국정원장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혀 달라진 게 네. 없는데 홍장원의 발언은 계속 그때그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더 신뢰를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려주겠어요. 네. 수사기관에서 그런 거 그렇죠. 하라고 수사기관들 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려야죠. 그렇죠. 명색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리인 국정원 제1차장을 한 사람이 만약에 혹세 무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이게 바로 내란죄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평생을 내란죄예요. 블랙요원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공작에는 네. 아주 그냥 그렇죠. 달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정권이 바뀌면은 일약 출세를 한번 해보겠다. 네. 지금도 출세를 국정원 1차장만 하더라도 출세를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장도 될 수 있고 네. 금배지도 얼마든지 달 수 있겠다. 장관도 다른 장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제보할 때 한동훈 사살 얘기하고 뭐 체포조 얘기 나올 때 홍장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익 신고자 거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예. 예. 야, 정의에 불타서 저렇게 불합리한 거를 터트리는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자꾸 나타나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바로 저는 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거 빨리 수사를 해서 자, 휴대폰도 압수하고 해서 그 분명한 팩트를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태훈 국정원장이 오죽 억울했으면은 자기 부하들 그리고 선배들 지인들한테 편지를 보냈겠어요. 어쨌든 조태영 원장이 특별 서신까지 보내서 자기의 입장을 해명을 했다고 하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